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만화에서나 등장할 영웅이 희귀금속인 비브라늄을 둘러싼 위협에 맞서서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인 영화 블랙팬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요. 한국에서도 관객 500만을 돌파하며 무서운 흥행세를 이어갔는데요. 한국 관객들의 이목을 끈 이유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이 영화 속의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블랙팬서를 부산 팬서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영화 제작사인 마블은 부산만을 위한 예고편까지 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해외 영화들이 이렇게 한국을 촬영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블랙팬서를 보다 보면 관객들이 다 같이 탄성을 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인공과 그 일행이 부산 광안리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동차 150여 대와 700명 이상이 참여해 촬영한 자동차 추격 장면의 배경으로 부산 곳곳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외국 영화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장소가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해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던 거죠. 블랙팬서 제작팀은 항구 도시 부산의 매력을 영화 속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광안대교, 자갈치 시장, 사직동 일대 등 부산을 대표하는 주요 지역에서 대대적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 중에서 부산을 영화의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랙팬서를 찍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부산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고 현대와 전통 건축물이 아름다운 해변을 배경으로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산은 블랙팬서의 촬영지로 완벽하다는 말로 선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한국이 무대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영화 시장은 연간 관객이 2억 명이 넘는 세계 7위 시장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큽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다는 공식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첫 선을 보이는 전 세계 최초 개봉 영화들도 늘어날 만큼 한국 시장이 중요해진 덕분에 촬영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2017년 개봉한 앤 해서웨이 주연의 콜로설은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괴수를 소재로 삼아 영화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찍었고요. 또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서울 마포대교와 상암동 일대에서 촬영됐죠. 2012년 개봉한 제레미 레너 주연의 본 레거시 초반부에는 서울 강남과 지하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영화 촬영지로 한국이 주목받는 것과 발맞춰서 한국 배우들의 헐리우드 진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배우는 이병헌과 배두나 그리고 수현입니다. 이병헌은 2009년 영화 G.I. 조를 통해 헐리우드에 진출한 이후 레드2,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미스컨덕트 등에 참여하며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굳혔고요. 배두나는 세계적인 거장인 워쇼스키 감독의 발탁돼 2012년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출연했으며 주피터 어센딩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신인이었지만 한국에서 촬영했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출연하는 행운을 잡았던 수현도 다크타워 희망의 탑에 이어 신비한 동물사전 2까지 배우들이 선호하는 대작에 연이어 출연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민식, 이준기, 전지현 등도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같은 영화 감독들의 헐리우드 진출도 활발하죠. 이는 한국 영화가 시장 규모뿐 아니라 작품성에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의 협업 제안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북한에서도 남들 몰래 헐리우드 영화 많이들 보신다고 하죠. 한글 간판과 장소 그리고 배우까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남한의 국방부는 2018년 3월 5일부터 전국 260여 개 훈련장에서 275만여 명의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은 말 그대로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병력으로 남한 남성들은 보통 군 제대 후 8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요. 예비군이 끝나도 국방의 의무는 이어집니다.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2년 동안 군 복무도 모자라서 40세까지 민방위에 참여하는 건 너무 길다. 이런 반응에서부터 분단 국가에서 나고 자랐으니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분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의무인 예비군부터 민방위까지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봄 소식과 함께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예비군은 보통 1년에서 4년차, 5, 6년차, 7, 8년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여기서 또 동원 지정자와 동원 미지정자로 나뉩니다. 동원 지정자는 1년에 한 번 2박 3일간 군부대에 입영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동원 미지정자는 따로 4일간 32시간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동원과 미동원으로 나뉘는 예비군 훈련을 두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선 한 번에 끝나는 동원 훈련이 나은지 아니면 여러 번 짧게 가야 하는 동원 미참가 훈련이 나은지 토론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반드시 군복을 입고 참가해야 하는데요. 단추는 풀고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감시의 눈을 피해서 담배도 피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교나 교관의 지시에 최대한 굼뜨고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보이는 식인 거지요. 현역이라면 당연히 조교가 불같이 교정을 해주겠지만 예비군은 이미 한참 전에 전역한 선배니 어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조기 퇴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덕분에 열심히 훈련 받으려는 추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벌금과 함께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3월에는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현역과 함께 국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예비군의 처우는 사실 좀 열악했는데요. 52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들의 훈련 조건이 2018년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선 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훈련장 가는 교통비가 더 나온다는 불평이 터져나올 정도로 10,000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방부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2019년에는 40,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육군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 시간이 기존 9시에서 3시간 늦은 낮 12시로 늦춰져 예비군들의 입영 불편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제대 후 8년 동안 예비군을 거치고 나면 만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는 지역의 질서 유지와 방제, 구조, 복구 지원 등 비군사적인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1회씩 4시간,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씩 훈련을 받습니다.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을 하게 되며 안보교육과 응급조치교육 같은 기본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귀찮고 언제 끝나나 싶다가도 막상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에서 졸업하는 것이야말로 청춘도 졸업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남한 청춘들이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에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